저희가 이제 발의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엄지발가락이 더 긴 발, 뭐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긴 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발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뭐 저희가 당연히 구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구분법은 구분을 한다고 해서 그런 발의 모양이 저희가 치료에 이렇게 직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분법을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아치에 따라서 발의 모양을 구분을 하는 것은 저희가 치료에 직결된, 그러니까 그런 아치에 따라서 발의 모양을 구분하면 그 구분한 것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치에 따른 발의 모양의 구분은 저희 족부족관절, 발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하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환자분들도 다 아세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아치가 낮은 발은 평발, 아치가 높은 발은 오목발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치가 완전히 없어서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땅바닥에 전체적으로 다 닿는 이러한 발을 저희가 평발이라고 하고요. 아치가 높아서 발등이 높은 발을 저희가 오목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발이 있을 때에는 발이 쉽게 아프고 또 이러한 형태에 맞춰서 신발과 깔창을 보정을 해주고 생활습관을 교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 치료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의 아치의 높이에 따라서 모양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외래에서 이제 보면 환자분들은 평발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게 저는 아치가 있는데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치가 완전히 낮아서 아치가 완전히 없는 거죠. 이런 발은. 그래서 땅바닥에 발바닥에 전체적으로 다 닿는 발만 저희가 평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치가 무너지는 형태의 모든 발을 평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은 산발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손가락이 엄지발가락 쪽이고요. 요 세 번째 손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이고 요 엄지가 뒤꿈치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점이 발을 딱 지면을 디뎌줘야 저희가 아치가 딱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발의 앞쪽이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발의 앞쪽이 외측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제 손가락을 보시면 두 번째 발과 세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쓱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져도 발의 안쪽으로 쓱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앞발이 외측으로, 전족부의 외전이라고 하고요. 뒤꿈치가 외측으로, 후족부의 외전이 있는 발의 형태도 저희가 평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치가 무너지는 형태로 또는 무너지는 방향으로 힘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모든 발을 저희가 평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발은 아치가 땅바닥에 닿지 않고 아치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평발의 모든 증상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발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평발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치료를 안 받고 있으실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치료를 못 받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치가 완전히 없는 나는 평발이다. 이건 굉장히 심한 평발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한 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발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잘 돼서 오늘 제가 잘 치료가 돼서 오늘 제가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러한 평발 환자분들을 저희가 잘 보면 발의 모양뿐만 아니라 아킬레스 힘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아킬레스 힘줄이라는 거는 발목의 뒤쪽에 붙어서 발을 차고 나갈 때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 힘줄이 짧으면 발목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저항이 붙어요. 그러면 발이 제대로 된 모양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긴 올라가야죠. 발목이 올라가야 저희가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킬레스 힘줄이 짧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자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틀어지면서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아치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힘을 쉽게 받아요.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이 짧으면 평발이 진행이 되기가 쉽고요. 역으로 평발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킬레스가 짧습니다. 저 발목도 이 얘기하면 또 저 발목 잘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발목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는 발목이 잘 올라가요. 하지만 무릎을 핀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을 때 저희가 이제 아킬레스 힘줄이 짧고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것 중에서도 비복근의 근막이 짧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폈을 때는 발목이 잘 안 올라가고 무릎을 굽혔을 때에는 발목이 잘 올라간다면 나는 아킬레스가 짧고 이로 인해서 내가 평발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평발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신발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한 평발일 때만 사실은 신발의 모양의 변형이 있는데 굉장히 전형적인 거는 이겁니다. 발의 내측이 신발의 내측이 이렇게 안쪽으로 벌어져 있는 형태, 이렇게 내측이 벌어져 있는 형태가 있다면 거의 99% 본인은 평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진에서 제 손가락 보시면 안쪽이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신발의 이 부분이 계속 닿으면서 힘을 받으니까 이 부위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내측면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면 내 신발이 그러면 나는 평발이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뒤꿈치가 외측으로 꺾여 있는 신발을 봤을 때에도 여기 뒤꿈치가 이렇게 일자여야 되는데 이 앞부분에 대해서 뒤꿈치가 외측으로 꺾여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것도 평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측으로 꺾여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뒤꿈치 안쪽만 많이 닳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뒤꿈치에 있는 밑창이 안쪽이 확 닳아있다라고 하면 난 평발인가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신발만 가지고도 내가 평발이냐 아니냐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발이면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나오길래 이렇게 제가 평발에 대해서 오늘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평발 환자분들이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증상이 없으면 아무런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평발인데 증상이 없어요? 여기 이 해부학 도면을 보면 발바닥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치가 무너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육들이 굉장히 일을 잘 하게 되면 무너져 있는 아치가 무너진 평발도 잘 걷고 통증 없이 걸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축복받은 발인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 아무 치료도 안 합니다. 하지만 평발에 합당한 증상이 있고 환자분이 평발이면 꼭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를 안 하면 낫질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은 평발의 아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에 있는 근육과 근막이 계속 늘어나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아픈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의 내측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발목이 돌아요. 그러니까 발목이 비정상적인 힘을 받으니까 발목에도 통증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킬레스 힘줄이 평발 환자분들이 짧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짧은 아킬레스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니까 아킬레스도 아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평발 환자분들은 발바닥, 발목 또는 종아리까지도 전체적으로 통증이 올 수가 있고 이러한 증상의 양상을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걸을 때만 아프고요. 걸을 때에도 걷자마자 아픈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걸으면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한 10분은 괜찮게 걷는데요. 10분 이상 걸으면 무조건 아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징적인 평발 환자의 증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발 안에서도 저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강직성 평발은 좀 급수가 훨씬 낮습니다. 변형이 적어도. 그래서 내가 유연성이냐 강직성이냐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젊으신 분들도. 그럼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정의부터 살펴보면 유연성, 굉장히 부드러운 발입니다. 그래서 발이 너무 부드러워서 체중을 디디면 아치가 확 무너지는 거죠. 체중을 안 디디면 아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러한 발은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면 아치가 빡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법은 까치발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 환자처럼, 이 사진처럼. 체중을 디뎠을 때는 평발처럼 땅바닥에 전체적으로 닿지만 까치발을 드는 순간 발바닥에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서 발이 부드러우니까 아치가 딱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러한 발은 유연성 평발입니다. 근데 이 옆 사진을 보세요. 옆 사진을 보시면 까치발을 들어도 아치가 전혀 살지 않죠. 이러한 경우에는 외력이 가해져도 발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강직성 평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성과 강직성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 군대 때문에 제가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강직성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발에 대한 치료가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발의 모양을 교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교정을 하려면 수술 없이 깔창 위에 발을 얹어서 평발인 환자한테 아치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발이 뻣뻣하니까 아무리 깔창 위에 얹어도 아치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직성은 치료가 어렵죠. 그러면 이러한 강직성 평발은 왜 오느냐?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관절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뻣뻣해져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인이 있는 거죠. 류마티스 질환이나 아니면 선천적인 골 변형 등으로 인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질 않아서 평발이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직성 평발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고요. 증상도 훨씬 심합니다. 하지만 유연성 평발은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서 환자한테 강직성 평발이 오면은 처음부터 수술을 권하고 유연성 평발 환자가 오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권하는 겁니다. 평발의 진단은 먼저 엑스레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엑스레이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으면 뭘 그렇게 두 개나 찍어요?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전체적인 모양을 크게 보는 겁니다. 멀리서. 그게 엑스레이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내측에 있는 종아치가 무너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측의 종아치는 이 거골이라는 뼈와 일중족골 사이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되는데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거골의 각도와 일중족골 간의 각도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각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군대에서 보는 거골 일중족골 간 각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군대가 기준이 16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으로 가는 기준이요. 이제는 30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각도가 제일 엑스레이를 볼 때 핵심이고 아치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족부가 외측으로 틀어지는 거, 후족부가 외측으로 틀어졌는지를 저희가 방사선 검사로 확인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T를 봐요. 숲을 전체적으로 봤다면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럼 아치가 무너졌으면 도대체 어디서 무너진 거야? 어느 관절에서 무너졌는지, 뼈의 모양은 다 괜찮은 거야?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환자는 보면은 분명히 아치가 무너져 있는 방향으로 평발 환자입니다. 근데 이 환자를 CT를 찍으면 관절이 다 대부분 잘 맞는데 일중족 족근 관절. 그러니까 아치를 이루는 여러 개의 관절들이 있거든요. 그 관절 중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중족 족근 관절이라는 관절이 주로 무너졌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치료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T도 찍어봅니다. 세 번째로는 초음파나 MRI를 해요. 어떤 걸 하셔도 일단은 크게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진단일 때는요. 이 초음파나 MRI는 저희가 연부 조직, 인대, 힘줄을 주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아치가 무너지면 발이 비정상적인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뼈와 관절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힘줄도 터지고 인대도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과 인대가 터져 있으면 빨리 수술을 해야겠죠. 특히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입니다. 발의 내측에 지나가는 힘줄인데요. 이 힘줄은 아치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발 환자분들은 이 후경골건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얘가 염증이 있거나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발 환자를 처음으로 진단할 때에는 꼭 후 경골근이 정상으로 잘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수술해야 돼요. 네, 이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조각 검사도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유연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의 모양보다, 그러니까 발의 모양은 아치가 잡혀 있는데 체중을 가하면, 눌리게 되면 발이 평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연성이 굉장히 심한 환자분들은 우리가 검사상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봤을 때보다 디디게 되면 훨씬 더 심한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정상인 발의 모양은 이렇게 아치가 있는데 평발인 환자분들은 아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연성 평발 때문에 발이 더 무너지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각 검사를 해봅니다. 평발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평발의 치료는 일단 증상이 없으면 치료 안 한다. 증상이 있으면 치료하는데 비수술적인 치료를 무조건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한다. 유연성 평발일 때는요. 강직성 평발일 때에는 수술을 먼저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 중에서 유연성 평발이 좀 더 비수술적인 치료에 합당한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발 치료의 가장 근본은 깔창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환자는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지고 안쪽 아치가 무너져 있는 굉장히 심한 평발인데 깔창을 저희가 교정을 해서 신어주면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진 게 일자로 서지면서 안쪽에 아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깔창이 발의 모양을 교정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깔창이 가장 기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발이 무너져서 아파요. 근데 먹는 약 먹고 체해 충격파하고 아무리 주사 치료를 해도 안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걷다 보면 또 무너지는 발로 걷다 보면 그런 치료가 오래 가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먹는 약, 주사 치료나 체해 충격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깔창을 일단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깔창을 제작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좀 전통적으로 이렇게 본을 떠서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을 뜨고요. 본을 뜬 상태에서 석고를 만들고 이 석고에 맞춰서 저희가 깔창을 제작을 합니다. 밖에 나갈 때에는 이러한 깔창을 운동화에 끼고 다니시고 실내에서는 아치가 올라와 있는 형태의 슬리퍼 요새 되게 많더라고요. 쿠팡 가서 이거 치니까 막 이만큼 나오던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사 보셔서 환자분의 발이 편안한 슬리퍼를 신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 발이 무너져서 다쳐서 새롭게 아픈 거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데요. 이렇게 신발하고 실내에서 슬리퍼만 신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발이 결국에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발 환자분들은 아킬레스가 짧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아킬레스 건 보드 위에 올라가서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편하다고 알려져 있고 환자분도 좋아하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런 보드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아킬레스 힘줄이 아프거나 또는 평발처럼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그 스트레칭이 너무 과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을 보드 위에서 하는 거는 반대고요.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땅 바닥에서 벽을 짚고 적절하게 본인이 스트레칭 정도를 조절하면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발은 꼭 뒤꿈치가 당연히 땅에 붙인 상태에서 발이 11자를 이루게 1렬을 이루게 이렇게 쓴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서 뒤에 있는 종아리가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10초 유지하고 풀고 하는 것들을 1분에서 2분 정도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뛰기 전에 꼭 해주셔야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평발이거나 또는 발바닥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거나 평발이 의심이 되면서 발바닥, 발목, 종아리가 아프시다면 병원에 먼저 오실 게 아니라
아까 같이 깔창을 하고 슬리퍼를 신고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아프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내가 통증을 조절하고 제가 아까 연부 조직이 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부 조직의 손상 및 염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보는 거죠.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 있고 발목에는 후경골근 힘줄이 있고 전거비 인대 이런 인대도 쉽게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먹는 약을 먹고 주사를 놓고 체외 충격파를 해서 연부 조직이 다치고 살이 약해져 있는 부분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새롭게 다치는 거는 저희가 깔창과 슬리퍼 생활습관으로 교정을 하고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이렇게 먹는 약하고 주사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낫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깔창을 계속 신으면 내 발의 모양은 영구적으로 교정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깔창으로 내려가면 바로 발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평발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었다가 깔창을 한번 신기 시작하면 깔창을 벗을 수는 없어요. 그럼 평생 깔창을 신어야 되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발이 건강하면 깔창을 좀 벗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잘해서 발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결혼식에 가거나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에는 깔창이 안 들어가는 신발, 구두나 멋있는 신발 이런 신발들을 짧게 신을 수 있는 거죠. 한정적으로. 하지만 많이 걷거나 운동하거나 할 때에는 항상 깔창을 신어서 통증이 발생되지 않게 생활 습관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창을 완전히 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깔창과 나의 생활 습관을 맞춰서 깔창을 내가 많이 걷거나 운동할 때에는 계속 신게 만드는 게 우리 비수술적인 치료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젊은 여성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구두도 신어야 되고 단화 주로 신는데 이렇게 깔창이 들어가는 투박한 운동화는 나의 패션 센스와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깔창으로 치료를 해서 통증을 줄이고 시도를 해보는데 깔창을 뗄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수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뭐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뭐 10년이 넘게 족부 이걸 해왔지만 아무리 젊은 분들도 통증이 좋아졌는데 깔창을 계속 신어야 된다는 이유로 수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발은 아치가 무너지는 형태의 발이고 이러한 발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죠. 근데 이러한 평발 중에서도 유연성 평발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내 발이 평발이냐 유연성 평발이냐 아니냐는 까치발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성 평발인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직성 평발인 경우에는 발이 뻣뻣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발을 진단을 하는 거는 저희가 방사선 검사, CT, 초음파, MRI, 조각 검사 등으로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평발의 비수술적인 치료는 발의 모양을 교정하는 깔창과 슬리퍼, 그리고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을 먼저 생활습관 속에서 정립하고 그 후에 체외 충격파나 주사 치료로 통증이 있는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발이 있으시거나 또는 평발을 진단받았을 때 너무 황당해하지 마시고 이거 뭐 오진 않냐? 그게 아니라 아치가 무너지는 형태의 발은 다 평발이니까요. 내 발이 완전히 땅에 붙는 발이 그런 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평발일 수 있음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일단은 도갈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평발은 신발 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내가 평발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발이 보면, 신발을 보면,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밑창이 있잖아요.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평평한 신발은 좀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으로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단화는 안 사는 거죠. 밑창이 평평하잖아요. 그리고 구두도
밖에가 어떻게 되어 있든 굽이 나무굽이든 뭐든 간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깔창은 저희 기능성 깔창으로 되어 있어서 아치를 살짝 받쳐주는 형태의 깔창이 되어 있는 구두를 신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볼이 좀 넓은 신발 신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볼이 넓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창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평발이어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족저근막염의 유황 성분을 먹으면 좋은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식품이니까요. 드셔보시고 내가 족저근막염이 좋아지는 것 같다 하시면 드시면 되는데 평발이면서 족저근막에 염증이 있다면 잘 안 낫습니다. 이유는 내가 매일같이 걸을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아프다가 시간 지나면 괜찮다가 또 아프고. 그래서 이거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깔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발은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게 많이 안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진짜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근데, 이봉주 선수라고 저 나이 때는 다 아실 텐데, 마라톤 선수거든요? 이봉주 선수도 평발이에요. 그래서 평발이라고 해서 마라톤을 못 뛴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평발이 환자분들이 마라톤을 뛸 때 아프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근데 마라톤을 꼭 뛰고 싶어. 안 뛰는 게 제일 좋겠죠. 자전거를 바꾸거나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마라톤을 꼭 뛰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항상 마라톤 뛰는 거 외에는 항상 깔창을 신으시고요. 마라톤화, 운동화를 저희가 안정화를 신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톤화들이, 그러니까 신발들이 다 이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 모양을 잡아주는 안정화를 신고 뛰신다면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발은 통증이 조금 있는데 불편한 정도로 참고 싶은데 최근에 아프시다면 산도님은 깔창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하고 통증이 없다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 안 나게 하라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 발이 아침에 아프고 신발 오래 신고 신으면 발바닥이 아픈데 잠시 쉬면 안 아파지는 반복 상태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신발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좋은 신발을 신어보고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어봐도 통증이 계속 있다면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발인데 운동용으로 아치 유지성 깔창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도님 물어보셨는데요. 근데 운동할 때 또 소리 안 나게 하라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운동하는데 깔창을 껴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운동하는데 깔창을 껴야 되냐? 당연히 운동할 때 깔창 끼면 좋습니다. 근데 뛰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깔창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는 항상 깔창을 철저하게 운동하기 전에는 운동을 안 할 때는 항상 깔창을 철저하게 하시고요. 운동을 할 때는 깔창할 때 너무 불편하시면 그때는 깔창을 빼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평발 환자분들은 실제로 많기 때문에 내 발바닥과 발목 그리고 종아리가 아프다면 내가 평발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